네. 조 장관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었잖아요. 입학이 취소되는 걸까요? 그런 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데요. 조국 장관의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왜 논문 제1저자로 이름 올린 것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고려대 관계자가 우리도 어제 잠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증언이 소개가 됐다면서요? 네, 해당 논문이 논란이 되니까 조국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 논문은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줄곧 해명을 해왔는데요. 그것이 아닌 것이 어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고 여기에 더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지원자 중 그 1저자 논문 제출한 사람은 딸 조 씨가 유일했고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단연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 1저자 논문 그것 때문에 뭔가 입학이 되었다. 그게 없었으면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나홀로의 기자 간담회에 나선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여기에 그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고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입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국 장관, 내 딸은 말이에요. 고대 입학할 때에 그 단국대 의대 논문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논문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당시에 고대 입학사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단연 돋보였고 그 논문 없었으면 조국 장관 딸이 고대에 글쎄요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조 장관 제출 안 했다는 발언과는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 장관이 고대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조 장관이 고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분명히 관련되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는 결과를 봤을 때에 제출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1,400명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이른바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생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외고생들 중에 탁월한 친구들은 이 토플이나 이런 성적이 우리가 IBT가 120점 만점인데 115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한 103점이었다고 하면은 잘한 건 맞지만 정말 그 영어 선도 인저형에 지원했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에서 차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딸이 영어를 잘해서 그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뭇 내부 관계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고대 그 당시의 입시 전형에 이 내부에 잘못된 어떤 허위의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부적인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미 관련되는 논문 자체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에 대한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부위원장. 쟁점이 아마 지금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조국 장관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을 제출 안 했다고 했는데 제출한 걸로 돼 있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논문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같은데요. 1번 같은 게 만약에 조국 장관이 알면서 거짓말했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사실 문제가 됐던 게 고려대 측으로 아마 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고려대는 자료가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건 아마 조국 장관인데 이게 2009년 일이거든요. 2010년 입학이니까 10년 전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집에 옛날 입학 서류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그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고대에서 저는 고대를 탓하고 싶은 건 없지만 이 목록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제출했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조국 고려대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근거가 없다,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국 장관이 알면서 거짓말했을 거라 보진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얼마나 입학에 영향을 미쳤냐 문제인데 물론 지금 이제 입학사정관 이분이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사실 입학사정관 혼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럿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어학 전형이었어요.
어학 전형이었고 물론 지금 어학 성적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AP 성적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서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게 그 개인 입학사정관 이분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전형 자체가 어학 전형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부장 말씀하시죠. 조국 장관이 지난 2일 날 한 발언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자, 어허. 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국 장관이요. 자기 딸이 외국어 고등학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고려대 논문과 관련해서는 고려대학교에 계속 자체 조사해라. 고려대가 밝혀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입시 자료는 5년간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치 자료는 이미 없다라고 알았을 가능성이 폐기가 높죠. 됐을 것이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뭘 놓쳤습니까? 바로 입학 서류 때 무엇을 제출했나. 이 서류는 모두 폐기가 되었지만 각 서류가 무엇이었냐라는 목록 일람표는 고려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목록은 남아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제출 서류 목록표에 바로 논문 그리고 각종 무엇을 냈느냐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오히려 알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논문은 취소됐다. 병약해. 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그러면 조국 장관은 그동안 이 고대, 본인의 딸이 고대 입학한 것과 관련해서 이 논문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내 딸은 영어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 장관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쟁점이 됐었고요. 그에 앞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런 일들로 많이 해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잘해서 붙은 것이지 논문은 영향력이 없었다. 줄곧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그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입학 사정관 인터뷰를 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주로 영어겠습니다만 그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를 잘해서 고대에 입학했습니다. 내 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대 입학사정관은 조금 약간 다르게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 그 조사에서 조 씨 영어 성적은 눈에 띌 정도로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다. 대단한 어학 점수를 지닌 학생들에 비해서 그냥 뭐 쏘쏘?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은 영어를 잘해서 고대에 입학했습니다라는 조국 장관의 저 발언도 약간 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 것이고요. 자, 다음 그래픽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이 조국 장관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할 때 점점 커지는 부정입학 의혹인데요. 고대 입시 때 제출한 증빙서류 가운데 조작 의혹에 휩싸인 스펙이 지금 최소 4개랍니다. 최소 4개. 공주대 포스터 논문 발표, 이거는 공주대 지금 윤리위가 조사 중에 있고요. 단국대 의대 논문 병리학회에서 그 문제 있다고 취소시켰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했다. 이것은 당시에 고교생들은 모집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교생 모집 공고가 없었다. 그런데 조국 딸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했다. 논란이 일고 있죠.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 이거 관련해서도 주최 측에서는 그게 무슨 인턴십이에요. 잠깐 가갖고 구경하고는 견학이죠. 글쎄요. 어떻습니까, 조 부장? 네. 우선요, 우리가 지금 고려대 입학 사정관을 지냈던 인사의 전원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이 사람이 예. 바로 고려대 입시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각 언론이 이 사람을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 제출 서류 목록표에서 조국 장관의 딸이 제출한 것이 12개 목록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인이 됐죠. 그 12개 중에서도 벌써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혹에 휩싸인 거죠. 예, 스펙을 잘못 적었다. 예. 네, 부풀렸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더더욱 입학 취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연히 궁금증은 이런 것이죠. 자, 즉 고려대학교에 그럼 조국 장관 딸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래픽 좀 주시죠. 그러면 고대 입학이 과연 취소되는 것이냐 이런 건데요. 자, 고려대학교 학칙에는 제출한 자료 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검찰 수사 뒤에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입학 취소 시에는 그런데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그 조국 장관 딸이 또 합격을 했는데 그 입학
또 정당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 고대 입학 취소 가능성 좀 얼마나 보세요? 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물론 없죠. 그렇지만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취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예. 실제로 지금 입시 요강에 보면은 취소할지 여부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산대 의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취소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고대에서 취소할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조 부장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한 1,400명 정도가 이제 그 사정을 했고 그중에 교수님들이 한 30명 정도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인터뷰했던 그분이 유일하게 이 그 조 장관의 따님이 들어갔던 학교의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여러 과 말고 그 과에 있어서의 어떤 학생 뽑는 데 있어서는 그 교수의 목소리가 상당히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로 다른 어학 점수와 비슷했지. 결국 그때 있었던 논문이 상당히 어필을 했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중요한 미칠 영향이 되는 증거 자료가 위조가 됐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재량이라 한다 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부담 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사실 이게 2009년 말 일이에요. 한 10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라든지 뭐 업무 방해라든지 뭐 이거는 일단 시효가 지나서 형사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이제 고대 입장은 좀 수정이 필요하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고대가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얼마나 그 입학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만약에 이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 만약에 조국 장관의 딸 혼자 문제인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려대에서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네. 그럴 일은 없고 고대가 자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하나가 미칠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딸 혼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아마 그럼 다른 분들도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대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자, 일단요. 지금 입학사정관이 검찰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조국 장관의 딸의 영어 성적은 눈에 띌 정도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논문 제일 저자. 이것은 단연 돋보였다. 단연 이렇게 돋보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논문이 무효가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고려대에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려대 입학 요강에는요 분명히 경력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서 이거는 학적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화여대가 자체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것은 고려대가 판단할 일인데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나온 것, 이 의학 논문 제1저자 올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면 그것이 취소된 상황에서 과연 고려대는 어떤 판단을 할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후보자 딸 고대 입학 문제를 좀 짚어드렸고요. 내일은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일 아마 좀 정점을 찍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고 쉽게 뭐 입학한 것 아니냐 이런 분노가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내일이면 스카이 대학생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교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대학생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 학교가 동시에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대학, 이른바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내일 저녁에 동시에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갖는답니다. 물론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학교 이제 캠퍼스에서 한다는 건데 저 스카이 대학들이 어떤 특정인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촛불을 드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름의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른바 촛불 전국에서 그때의 이제 박근혜 정부와 또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그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때가 한 2,3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2,300명을 넘고 잠시 후에 그럼 저희가 또 좀 예, 짚어볼 거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시점을 정말 그 한국의 지성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조국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성과 안가주망의 뭐 변증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기에 서명하는 교수님들이 바로 지성인들로 사회에 제대로 어떻게 보면 관여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대학생들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실까요? 후보자님이 만약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 모든 의혹들과 국민들의 비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에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비호 아래 부적격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젠 그만 사퇴하십시오. 학교 망신 그만 시키시고 나라 망신 그만 시키시고 이젠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자, 스카이 대학생들이 내일 일제히 이제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민지 기자, 내일 대학 교수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요. 전현직 대학 교수들도 이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시국 선언문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참여 규모가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참여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크다. 지금 현재 집계된 것만 해도 그렇다는 건데요. 이런 시국 선언문을 준비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교수들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입시가 얼마나 공정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기한테 편파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받고 그러고 또 화가 나는 게 교수 학문의 세계에 외롭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날조래요. 논문을. 어떻게 고의 학생이 제일 저자가 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울분이랄까 화 이런 것이 다 공분의 어떤 소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는 어떤 땔감이 너무나 주변에 많다고 지금요. 그런 것이 다 이제 한 번에 모아진 거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때도 조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 교수가 2,234명이었는데 벌써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참여 교수 숫자가 2,300명. 내일 오전에는 아마 3,000명이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 부장 한 말씀 하시죠. 네, 우선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학교의 동시 집회라든지 교수들의 시국선언 오래전에 일에 있었죠. 예. 1987년 민주화 항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란 단어를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1987년과 같은 일이 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 부위원장.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아마 이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실명을 좀 밝히고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학교 대표자분들만 나오고 그 전에 사실 우리가 박근혜 하야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시국선언할 때 대부분 실명으로 했습니다. 본인 실명 나와요. 근데 지금 숫자가 1,500이다, 2,000이다 얘기하는데 대표자들만 실명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왜 몇 명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숫자가 의미가 없죠. 제가 보기엔 본인의 실명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들의 시국선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